가까이 우리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세 경륜으로 원불교를 여시게 된 거죠. 그러한 포부와 경륜으로 여기에 터를 잡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1945년 해방이 되시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은 세 가지다. 교화, 교육, 자선 3대 사업이 우리의 사업 목표다고 천명을 하시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말기에 교화기관이야 이제 익산의 총부, 영광에 원래 터전이 있었던 영광지부, 이제 전국의 서울의 경성지부, 전라북도의 금산지부, 전주지부 이런 정도 몇 곳의 지부가 설립되어 있을 그런 아주 미약한 교도일 때 가장 먼저 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유일학님이라고 원불 교사를 통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원광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교의 최초의 본부가 지금 우리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기와집, 그 당시에는 저 집이 아니고 원래 누에치던 잠실로 지었던 아주 열악한 건물이었죠. 거기에 대학 본부를 설립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공회당을 강의실로 사용하고 이렇게 대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광복을 맞게 되고 광복 이후에 비로소 원불교가 제3법인 원불교로 정식 법인단체로 인가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바로 유일학님을 원광대학으로 발전시키고 광복이 되니까 일본이나 만주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강제로 전쟁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또는 일본 치하에서 살 수 없다고 조선을 떠나서 만주로 이렇게 이주했던 그런 분들이 대거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할 때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사회구제 사업을 펼친 것은 이때가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946년에 원기 31년 원불교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서울역 구호소, 이리역 구호소, 그리고 전주역, 부산역 이곳에서 구호 사업을 서울역 같은 곳에서는 한 7개월 정도, 익산역에서는 12개월, 거의 1년 정도, 그리고 전주, 부산에서도 7, 8개월씩 이렇게 구호 사업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미약하던 교세에 구호 사업 펼친 실적이 사업 보고서에 아주 자세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지만 전제동포 구호 사업이라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교사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서울 구호소의 활동과 이리역 구호소의 활동 실적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경성구호소 서울역에서는 약 7개월간 펼치는데 급식을 받은 인원이 20만 8,732명. 그냥 대략 쓴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단단히까지 집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쓰면 대체로 한 20여만 명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보고서에 20만 8,732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을 제공한 인원이 5만 4,652명, 그리고 응급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129명,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62명, 그 가운데 분만을 도와준 분이 4분이 있었고, 치료 중 사망을 한 환자들이 87명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에 백미 소비를 680가마를 하게 됐고, 잡곡 240가마, 그러니까 식량으로 약 900여 가마를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의류, 옷가지를 제공받은 분이 12,238명, 그 다음에 일용품이 27,982명. 이렇게 구호사업을 펼쳤다고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력에서는 약 1년간에 급식 인원이 485만 5,829명, 분만 양분, 식량이 그래서 약 한 895가마니까 900가마 정도, 쌀 900가마 정도. 이런 활동들을 이제 부산역 구제소, 전주역 구제소에서 이렇게 같은 기간에 펼쳤습니다. 그 당시 교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구호사업을 펼쳤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동포 구호사업의 성과를 국가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을 일부 불화를 받게 됩니다. 일부 불화를 받아서 지금 하이원 빌리지가 있는 원래 서울교당, 그 다음에 이리에서는 지금 동산수도원이 있는 그 신사였던 동산수도원 자리, 부산에서도 경남지부, 이런 것들을 일본의 이제 사찰이나 이런 적산으로 남아있던 것들을 영부권으로 불화를 받게 됐고, 그러던 몇 년이 지나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그러니까 전쟁고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서 서울에서 서울보아원을 최초로 설립을 하게 돼요. 고아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고아원을 수용했던 아동들을 별 수 없이 후퇴를 시켜야 됐어요. 서울에 인민군의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원아들을 급히 이송을 해서 일부는 제주도로, 일부는 익산 총국으로 그대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익산 보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유일왕님을 설립했던 그 건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원을 설립하다 보니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리시에서 직영하던 이리보육원, 거기 시에서 공영으로 하던 그 고아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걸 원불교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인수해서 지금 이리보육원의 이제 뿌리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해쯤 돼서 양로사업을 바로 시작하는데, 신용 양로원은 중앙청구 분회에 지금 우리가 참배한 본원실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서 양로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 언론이 남아있는 옛날 지금 비어있는 건물 신용 양로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도 결국은 중앙청구 도량 아니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신용 양로원이 모체가 돼서 지금 그 단지를 전부 이주를 해서 원광 효도마을 단지가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 이제 원불교의 사회복지의 뿌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제 병원이 깊어지시고 그럴 무렵에 휴갑을 당하시게 됩니다. 휴갑을 1년 앞두고 제자들이 이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휴갑 잔치를 한번 해드리자는 이제 의견들이 막 설왕설래가 되니까 정산 종사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휴갑 잔치를 따로 할 건 없다 하시면서 휴갑 잔치는 그냥 대각전에서 기념식이나 한번 하자. 그리고 성금을 모아서 저물으신 동지들이 아프면 어떻게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단 하나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은재단이 설립되고, 그러니까 휴갑식을 기념으로 해서 법은재단이 설립돼요. 그 법은재단을 모체로 해서 얼마 뒤에 이제 별도의 우리 사회복지 사업을 후원하는 자선사업회가 설립되고, 이렇게 자선사업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되는 와중에 국가에서도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구물자로 우리 국민들이 살았습니다. 광복 전에는 제가 경험을 못했지만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전후에서 직후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끼니를 굶기 때문에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우유가루, 옥수수가루를 배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걸 쪄가지고 다음 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그런 계제가 못 됐고, 국민들의 어떻게 끼니를 세때 굶지 않고 이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가난한 시절을 한국전쟁 직후에 겪게 됐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이 좀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사는 형편이 나아지니까 사회복지를 입법화하고, 그동안에 각 종교단체나 민간 사회단체들이 하던 그런 자선사업 분야를 사회복지법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우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비로소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그냥 하던 활동을 사회복지법이 제정 반포되면서 비로소 삼동회를 설립해서 별도로 독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에 삼동회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그 휴갑식 법문을 내리실 때 삼동윤리라고 하는 법문을 내리십니다. 삼동윤리는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윤리,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척사업을 삼동윤리라고 하는데,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삼동회라고 법인의 이름을 설립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전국 각 교국에 있는 법인들도 충북장동에, 강원삼동에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물론 다른 여타의 법인들도 있습니다. 그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법인명을 정하지만, 그 정신적인 원리는 삼동윤리의 정신에 바탕에 있다. 온 인류가 하나의 세계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삼동윤리를 발표하셨는데, 그 동원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근원이 같다는 뜻이고, 동기영계는 모든 생명들이 한 가족이라는 뜻이고, 동척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의 목적이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한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론 세계 건설하자,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주신 정산종사님의 유시이고 개송인데, 이 하나의 세계 건설이라고 하는 정신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열었다고 하는 개교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관련 사회복지 모든 사업은 원불교의 개교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삼동윤리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원불교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 활동이나 사업은 근원적으로 활동 영역이 다를 뿐 같은 활동이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올해 신년 법문으로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건설하자고 하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문의 요지도 원불교의 개교 정신과 이 삼동윤리의 정신으로 그 맥을 같이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문의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문화된 법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뜻을 음미하시면은 충분히 어떤 뜻인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상이 분명히 물질적으로 발달한 건 분명합니다. 매우 풍요로워졌고 매우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그 풍요와 편리가 우리 모두가 고루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면 반성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부와 편리와 우리 문명의 혜택이 고루 미치지 못한다.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불평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갈등과 반목과 투쟁, 서로 더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다툼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미국 같은 세계 최강대국까지 멀쩡한 남의 나라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동물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무도한 현상이, 이 무력으로 힘이 강해지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평등 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 인류 미래가 매우 불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AI 시대가 지금 우리 손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식의 불평등과 편중, 그 지식 문명을 인류가 고루
향유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면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불평등과 불안이 일어날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생활면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인류 사회가 다툼과 불안과 투쟁과 이러한 불안한 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아주 제도적으로 중요한 과업이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분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 우리는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무자력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랄 수 없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포들의 도움 아니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서로 도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력을 양성하고 그 힘으로 무자력자를 돕고 하는 그러한 평등사회와 공동체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각자 처한 근무지에서 사실은 우리는 보람있고 건강한 한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국가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한 몫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보람을 누리면서 함께 건강한 한 해를 사시고 또 기회 되시면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십시오.